네. 2016년에 16년이 2006년이지. 그러니까 2006년이지. 2006년.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 원체 멋지고 일도 잘하고 막 해가지고 저 그때는 쩔이었거든요. 네, 감히 눈도 마주치고 말 한 번 걸어보기 힘든 뭐 이런 분이셨죠. 프랑스 유학도 다녀오시고요. 예. 그때는 불어를 잘했어요. 근데 한국 들어오니까 불어 쓸 일이 없어. 근데 딱 하나 불어 쓰는 게 술자리에서만 써요. 술자리에서 이렇게 마셔 불어.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알면 보이고 보이면 보탬이 되는 온대브리핑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하광식입니다. 네, 오늘은 좀 달라진 분위기에서 달라진 구성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니다. 과연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소개시켜 주실 분을 옆에 모셨는데요. 박은현 팀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홍보팀 팀장 박은영입니다. 자, 이렇게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려 37개 정부기관에서 달라지는 법과제도 157건을 수록을 했는데요. 만드시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뭐 민생안정대책, 물가안정대책 이렇게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반기에 시행되는 거를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출판이 얼마 안 남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를 독려하고 또 편집하고 또 그렇게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보니까 알기 쉽게 이렇게 사파도 들어가 있고 참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잘 돼 있는데요. 네,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만큼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150지개 다 중요하긴 한데요.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일단 제가 또 기획재정부 소속이다 보니까 기재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제일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제가 그 PR 해드리면 우리 박은영 팀장님께서는 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최초의 여성 주무서기관님 출신입니다. 네. 최초의 여성 주무서기관님. 네, 그 유류세 인하폭 확대. 시행일이 7월 1일부터라고 하고요.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에 30%였는데 37%까지 법령으로 가능한 최대폭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 내용인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류세 30% 인하 대비 휘발유는 57원, 그다음에 경유는 38원, LPG부터는 12원 정도 더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국민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등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이 발생할 걸로 우려되는 차주, 그러니까 이제 빚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일정 조정이나 금리 감면,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완화. 현재 60%에서 70%까지만 LTV 상한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80%까지 완화된다고 하네요. 3분기부터 시행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부처에서 시행 시기가 확정된 거는 그렇게 확정된 시기로 담는데요. 이거는 현재 이제 3분기 중 시행까지만 확정이 돼서 그렇게만 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시기별로 좀 언제 뭐가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게 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책을 보시면 목차를 보시면 분야별, 부처별 그리고 시기별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제가 따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놓쳤네요. 네, 아무튼 여기 책에도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아주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네요. 네, 좀 제 눈에 띄는 몇 가지 이제 과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 1단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선진국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이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상병성이 도입되면은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계별로 3년에 걸쳐 시범책을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 팀장님은 7월에 달라지는 것 중에서 좀 네. 특히 눈에 띄는 거 좀 꼽아주시겠어요? 요새 진짜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개별 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나 간장 등의 단순 가공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7월부터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이 6월 30일에서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다 기재부 것만 좀 꼽으셨네요. 본투비 기재부인. 네, 원대님은 이제 매주 나오시지만 저는 이제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좀 신경 썼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른 부처 과제만 그냥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눈에 띈 게 장병 기본 급식비 인상인데요. 7월 1일부터 1인당 1일 급식비가 1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됐다고 해요. 이런 얘기하면 좀 또 꼰대라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하루에 한 3,100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시절엔 정말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충분히 인상된 급식비로 우리 장병들이 복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대님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미취학 아이가 있어서 그런지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벌금도 아끼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다 같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조금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동차 문화가 오래돼서 그런지 참 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그런 인식이 확고하게 정착돼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좀 그런 인식이 보다 좀 많이 확산돼서 정착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사실 선진국이라는 게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이런 세세한 배려라든지 시스템이 좀 잘 되는 나라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소소한 거긴 하지만 기상청에서 날씨 알림이 앱을 전면 개편해서 어르신들 보기 좋게 글씨도 키우고 굳이 앱을 안 켜도 날씨를 확인할 수 있게 위젯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좀 필요한 내용이나 정보가 다 다를 것 같은데 이 책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책은 일단 7월에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그리고 점자 도서관 등에 약 12,000부가 비치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간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7월 중에 반응형 웹페이지에도 개설되니까 많이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이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입니다. 네,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박 팀장님, 오늘 온대 브리핑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첫 유튜브 출연해서 좀 되게 긴장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보다 많은 분들께 우리 책자를 소개하고 또 홍보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보람되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저희 약속한 저희 경제교육 네, 홍보. 네. 제 약속은 지켜야죠. 준비, 레디, 큐. 경제배움 2 홈페이지입니다. ABCD 2고요. 경제배움 2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각 세대별로 다양한 경제교육 맞춤형 콘텐츠, 그리고 이제 교사분들, 강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까지 경제교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배움 2 홈페이지에서는 동영상, 또 웹툰, 여러 가지 문서 자료들까지 원하는 대로 골라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지역 경제교육센터 등 가까운 지역에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좀 달라진 구성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닌 만나면 보탬이 되는 더 알찬 경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네. 하나, 둘. 행복한 한 하루 주 되세요. 되세요.